이제 우리 화두가 되는 거죠. 자, 양수율의 엑소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아시죠? 원래 수트 안 입는 거. 작년 론칭할 때 수트를 안 입었어요. 근데 뭐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 딸이 저희 장난보다 아기가 똑같아요. 딸 같아요. 근데 딸이 단순 대마워. 진짜 저희 회사 CT를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막 때려주고 싶을 장소리 엄청 해요. 제가 왜 쓰라키가 된 줄 아세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쓰라키 하셔야 돼요. 아니 쓰라키 하셔야 돼요. 스토리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수트 입으셔야 돼요. 편하게 입으시면 안 돼요. 장소리 대마워. 그래서 한번 수트 제대로 입고 하려고 해도 저도 못하겠어요. 때리지 마세요.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수율의 엑소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이제 엑소돔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도록 할 텐데, 자, 환경미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단 양수 채취합니다. 그리고 태아 정상적인 출산 과정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일단 유기적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 정말 양수율의 줄기세포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자 적격성 검사를 통과한 경우만 양수 채취가 되는데, 일단은 모든 FM적인, 즉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엑소돔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세포 조직배양의 안전 기준에 따른 독성시험, 피부 자극시험에서 적합이 확인된 것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업계에서 동결건조 상태로 어떤 엑소돔을 출시하고 있는 이 모든 회사들, 저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적합성을 통과한 그런 양심적인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회사의 그런 엑소돔을 사용하실 때는요, 최소한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체 줄기세포는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아래부터 볼게요. 성인세포에서 나오는 것과 아주 어린 세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성인세포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한 2년 전에 아마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줄기세포 또는 섬유화세포 또는 각질영양세포, 이렇게 피부 구성세포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골수줄기세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혈액 생성기관이 골수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 줄기세포는 종류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화두는 그거잖아요. 얼마나 더 안전한, 그리고 동물성 줄기세포로서 효과를 주느냐. 그러면 어린 세포는요, 커다랗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양수율에, 그리고 인체 재배열입니다. 제가 아마 인체 재배열을 진행을 했다면 좀 더 빨리 출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수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비교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체 재배열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태아의 혈액에서 건강 유지와 영양 공급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태아의 근육, 골격 등을 재생합니다. 재생력이 좋겠죠. 또한 성장인자, 아까 이 제품 같은 것들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연골 재생치료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양수유래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양수유래는 일단 여성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을 하셨거나 앞으로 출산을 하신다고 얘기한다면요, 여러분의 태아가 어디에 감싸져 있습니까? 양수에 감싸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 피부를 감싸며 피부에 영양을, 왜? 피부와 직접 접촉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바로 양수. 이것이 제가 피부에 바른 화장품을 쓸 줄기세포 배양액을 선택한 가장 커다란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또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생략적으로도 우리가 피부에 바른 화장품이라면 양수율의 줄기세포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자, 두 번째는요, 양수의 태아의 소변 등과 함께 피부 조직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소변?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지? 또는요, 와, 김상현 진짜 솔직하다. 김상현은 아까 모든 얘기할 때, 저 그러잖아요. 제가 바이버 퀄리티 제품 교육할 때도 저희 제품 단점이 있으면 단점 얘기하고 보완하잖아요. 예를 들어,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드려볼까요? 일단 토코맥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저도 토코맥스 없이는 출장 안 합니다. 근데 가끔 원장님들이 얘기하십니다. 토코맥스 약간 말차 같은 냄새 좀 나요. 그럼 저희는 항상 하는 얘기가 합성향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착한 게 천연향도도 쓰지 않습니다. 비타민 E 오유 한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고객들이 그런데 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 미리 얘기하잖아요. 냄새에 대해서. 제가 밴드 강의할 때 냄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는 얘기 뭐냐면 향 좋은 화장품 선택하고 싶으세요? 올리브영 가세요. 하지만 효과와 효능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에스테틱에서 그런 인공향료, 천연향료 없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 얘기하는데 자, 이 중에 죄송합니다. 하필 제가 이 향에 대한 마무리 작업되는 날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그래서 이분에게 이분을 드렸거든요. 토코맥스. 효능은 똑같은데 향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아무 양 없습니다. 정말 제로합니다. 저는 미리 밝혀야 죠 그리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이거 괜히 오해될 수 있겠는데 빼지 않습니다. 왜? 바이오 퀄리티의 CEO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상현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요. 소변, 좀 부정적인 용어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여러분들 태아의 소변은요. 여러분의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그런 피부의 아주 친화적인 놈이라는 거 바로 뒤에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거예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태아의 피부를 감싸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은 성장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는 제대열이나 양수열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인체 제대열 같은 경우는 임신 후 출산 과정 중에 탯줄에서 추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태발이나 제대열 같은 경우에 사실 인체 구성물은 아니에요. 왜? 아이가 생존할 때 태발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없애도 좋을 수술 후 적출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산모들이 태아가 태어난 다음에 그 탯줄에 대해서 그냥 버려주세요. 이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인체 양수혈의 조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임신 시작부터 출산 직후까지 모체에 해를 끼치지 않고 왜? 어떤 커팅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를 추출해 나가는데 꼭 출산할 때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아마 자녀를 출산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보통 임신 12에서 16주차 때 양수천장 그러니까 뭐 다운증후부터 해서 기타 검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양수가 추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언제? 제왕절개 중에서도 양수는 추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개념 때문에 또 양도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른 성체 줄기세포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쉽게 다양한 세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쉽게 획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불법 유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불법 유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쉽게 다양을 추출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불법 유통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도 여러분의 생각에 반전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바로 이런 양수율의 줄기세포를 이용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들 태아의 소변 도대체 뭘까? 자, 가볍게 얘기한다면요. 일단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 부분이 탯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탯줄 만들어주는 부분에 요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성장을 위한 양수를 만드는데 이 소변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의 소변은 요막관이라는 것을 뭘 배출한다?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소변으로 양수가 만들어질 때 독소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테고 중요한 건 태아는 양수를 먹고 성장한다는 얘기죠. 즉 독소가 바로 요막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양수는 무균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특히 임신 16주가 되면 소변이 양수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태아는요 탯줄이 아닌 이때는 양수로 영양원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는 태아가 내리는 소변은요 순수한 혈통과 동일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피부과 가시면은요 PRP 주사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일부러 관리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 혈액을 뽑아서 원심 물리게 돌리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밑에 혈구, 위에 혈장, 그 다음 중간에 PRP가 나오는데 바로 태아의 소변이 이 PRP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해받을 것 같아 이거 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니 있는 그대로가 오히려 양수율에 대항해 거기서 나오는 엑소돔이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것. 즉 태아의 소변은 혈통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태아의 소변에 있는 양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엑소돔을 만들었다. 분명히 다르다.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적인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타모회사에서 강의를 하실 때 논문을 많이 나온 거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의학 용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들 전부 다 옆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놨습니까? 전부 다 이 한글로 타이틀 다 달아놨기 때문에 아 이런 논문들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하나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화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뭐 DNA 손상설, 만우설, 국제 오리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면 최근 의학계에서 노화와 관련해서는요 텔로미어 이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걸 텔로미어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요 염색체 끝에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세포가 분화될 때마다 반감기를 거친다고 해서 절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텔로미어가 1cm였다. 근데 콜라겐 세포가 한번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0.5. 또 한번 분열하면 0.25. 또 한번 분열하면 0.12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더 이상 짧아져서 줄어들 수 없는 상태가 되면요. 그때는 이제 그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지 않는다면 세포는 노화되지 않고요. 또 텔로미어가 길다라면요. 그만큼 어때요? 상당히 프레시한 세포이기 때문에 더 재생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요. 양수 줄기세포는 어린 줄기세포라는 걸 입증하면서 그 입증자로서 긴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입증하는 그런 논문들로. 자, 그 외에도 세포 기반 재생치료의 유명한 치료 자원이다. 이런 것들, 예. 또 양수 줄기세포에 대해서, 예. 어떤 내용들을 나왔습니까? 뭐, 단일성 세포로 높은 불안을 가진다. 많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들, 손상된 조직에서 그것들을 회복한다는 얘기들, 또 해외 역할을 하는 세포이므로 높은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들 이런 다양한 이미 의학적인 논문들이 나와 있다는 거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의약품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제품용 상까지 발전드리고 있는 상황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양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활용 사례의 논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죠? 제가 한글로 책들 다 바꿔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별도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양수유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도 상당히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과연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방이랄지 아니면 제대열이랄지 그런 줄기세포를 우리가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얘기했고 이것들이 분할 능력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간엽 줄기세포와 우리 양수 중간엽 줄기세포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야? 다른 게 뭐가 있어? 이 느낌 드시죠? 즉 그만큼 중간엽 줄기세포로서 분할 능력이 뛰어나다. 양수 중간엽 줄기세포도 그런 결과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골수 줄기세포에 비해서도 양수의 줄기세포가 증식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미 의학적인 근거 자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시면요. 지금 이제 얘는 뭡니까? 세포를 배양을 건데 지방줄기세포 배양이고요. 양수줄기세포 배양을 해본다면 지방줄기세포보다 양수줄기세포 배양이 어때요? 그만큼 콜로니들이 군집락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증식력이 그만큼 좋다는 것 또한 의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뭐 있습니까? 당연히 재생력을 본다고 얘기한다면 지방줄기세포 대 양수줄기세포를 봤을 때 어렵지 않게 이 이미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피부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진다는 그런 개념들. 마지막으로 우리 표피와 지피가 만나는 유두돌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으면 유두돌기가 경사가 급하고요. 나이가 들면 유두돌기가 경사가 약하거든요. 그럼 경사가 급할수록 표피와 지피가 만나는 체 표면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게 우리 피부에서 유두돌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금 양수율의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 유두돌기가 낮으니까 굴곡이 잘 안 보이는데 어때요? 양수율의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굴곡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양수율의 줄기세포 이렇게 유두돌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더 외부와 다른 체표면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신진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인간 어떤 생산물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사람의 구성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인간의 생산물들로, 자, 어때요? 모발, 손톱, 소변, 대변, 타액, 위액, 강즙, 양수, 이런 것들이 생산물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혈액부터 해서 뭐, 난자, 정자, 수정날까지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생산물과 구성물을 비교를 좀 해본다면 사실 타액이나 우액이나 담즙, 양수 이런 것들은요 자, 인간 정체성이 어때요?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침 얘기하기 침. 오, 이거 내꺼. 넣어서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그 밑에 인간의 구성물 중에 혈액 골수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혈액. 내가 흘리면 아깝지 않나요? 침은 뱉어버릴 뜻인데 혈액 흘리면 아깝죠. 또는 우리가 침 같은 경우는 그냥 청소하시는 용역하시는 분들께서 발로 닦아주실 텐데 혈액 우리가 병원에 흘리게 된다면 어때요? 이거 위생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통 인간의 해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타액 유액 방지 양수 같은 경우는 인간에 대한 정체성은 그냥 보통인 편입니다. 보통인 편. 근데 뭐 예를 들어 손톱 깨끗하면 오히려 버리죠?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 아래에 있는 혈액 골수 같은 놈들은 그 인간 자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간 정체성이 높다. 또 폐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 이런 것들은 폐기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혈액골수 제대 같은 경우 폐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때요? 상당히 용이성이 낮겠죠. 왜? 위생부터 다양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 양수율의 줄기세포 그 배양액을 왜 바이오퀄리티에서 그리고 왜 김창현에서 선택했는가? 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말씀 드릴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테크놀로지 저희 연구소의 연역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세포 배양이랄지 꽤 오래 전부터 10년 전부터 뭐 줄기세포 배양의 화장품 원료랄지 이런 개발에 대한 이런 노력들 또 효소 및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ISO 9001 획득이랄지 심지어는 범부처에서 정부 부처죠 재생의료기술 사업자로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런 어떤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의 영역을 여러분들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정말 위생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든 제품을 공급하게 될 수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기쁘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번 해보셔야 돼요. 동결건조 필요 없이 그냥 스포이드 한번 써서 쓰면 되지 않을까. 자, 엑소좀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 지방 이중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구성이 배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라는 것 얘네들은요 물 분자를 제거하고 단백질 그리고 아까 RNA 기억하시죠? RNA의 분해를 방지해서 가장 효능을 높게 기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동결건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액체 상태로 놔두게 되면요 그 엑소점의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희도 일제와 이제를 혼합한 다음에 그 바이알 하나로 3번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리고 냉장 보관으로 한 달 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엑소점이 일반 크림이나 일반 세럼 타입에 들어가 있다라면 얘들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에 어떨까요? 엑소점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결건조가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혼합해야 된다라는 또 동결건조의 기술력 때문에 그만큼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에스테틱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모든 대중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테틱은요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오고요. 그만큼 피부에 관심 많은 분들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에스테틱에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화장품이 필요할 때 그게 바로 동결건조되어 있는 엑소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결건조라는 것도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율의 줄기세포 배양액인데 그냥 이것만이 아니라 이걸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히알루론산으로 코팅을 했어요. 그게 저희 연구소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동결건조 엑소점 성분이 국가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에서 특허를 받아 있는 별도의 특별한 그런 히알루론산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남다른 스펙을 갖고 있죠. 아마 사실 저희가 품평단을 보실 때는요, 기존 품평단하고 좀 다르게 보셨었어요. 어떻게 보셨냐면 기존 품평단 중에서도 동결건조 타입의 엑소점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이 저희 품평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제가 브랜드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동결건조를 이루고 있는 엑소점 브랜드가 약 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2개 이상을 쓰고 있는 곳들
심지어 한 분은 책 쓰고 있으니까 품평을 하고 싶대요. 제가 뭐까지 요구인 줄 아세요? 거래 명세서 5분 내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거래 명세서. 그래서 아 정말 사용하고 있구나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드렸습니다. 임상은 뒤에 말씀드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다양한 회사에서 최고의 스펙을 얘기하고 있더라면 저희 스펙 먼저 공개해 볼까요? 일단 저희 스펙만 먼저 공개한다면 일제가 5ml 가장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결건조 중량이 200mg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테고요. 자 이제도 7ml 가장 많은 편이고요. 이게 ppm 아마 지금 엑소존을 동결건조 파우더 형태를 쓰고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30만 ppm 가장 높고요. 파티클도 500원 파티클. 자 그래서 저희는 스펙을 이렇게 공개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죄송한데 이건 상부 이상 이 파트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없고요. 이 파트에서는 사진도 안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엑소 1598에 대한 스펙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스크린이 작아서 작게 보이는데 그러면 일제 용량 저희가 5ml, A 브랜드는요 1ml, B 브랜드 2ml, C 브랜드 2ml. 일단 가장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결건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이게 액기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mg, 자 A 브랜드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B 브랜드는 100mg, C 브랜드는 80mg. 아마 각각 회사에 미리 교육을 받았던 분은 아 80은 어디 얘기하는 거구나 아마 느낌을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경우 저희는 7mm, 그 다음에 A4, B5, C5. 그 다음에 수량이 저희는 3바이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A도 3바이알인데, B하고 C는 4바이알, 4바이알 전부 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박스 중량으로 따진다면 수량은 우리가 4개가 아니라 3바이알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다 합치면 21, A는 12, 그 다음 B하고 C 같은 경우는 22. 그래서 일단 용량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이 동결건조에 대한 중량이 저희가 가장 많고요. 한 박스에 1, 2개를 혼합했을 때 총 중량이 저희가 가장 많다는 것.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배양액이 전부 다 인체 재배용입니다. 근데 저희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를 감싸고 있는 인체 양수율의 줄기세포 배양액. 그리고 가장 어린 여러분 양수와 탯줄 중에 뭐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탯줄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럼 양수가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산할 때 탯줄과 양수를 추출한다면 더 어린 건 뭐예요? 양수라는 얘기예요.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가장 어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양수율에 자, ppm도 본다면요. A 브랜드 25만, B 브랜드 10만, C 브랜드 10만입니다. 저희 30만입니다. 파티클도 A 브랜드 300억, B 브랜드 54억, C 브랜드 246억, 저희는 500억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저희 박스에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설마 거짓 적을 수는 없겠죠. 박스에 표기했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분명히 스펙에서도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저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첨가물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A 브랜드는요. 전성물에 적혀 있습니다. 에탄올. 근데 여러분 엑소존은요. 지방이 이중충이거든요. 우리 에스테티션들의 상식으로서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지방은 에탄올이 녹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제와 이제가 섞였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점이 좀 있고요. 자, 또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 변성알코올이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변성알코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변성알코올은 변성된 거라서 알코올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세틸알코올이 알코올이냐, 스테알알코올이 알코올이냐, 그건 지방탄이냐, 지방알코올이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변성알코올 알코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 여러분 똑같이 찾아보시면 되니까 네이버에서 변성알코올을 일부 캡처해서 왔는데요. 알코올에 변성되어서 독성이나 냄새가 강한 화합으로 첨가한 거. 왜냐? 일반 에탄올은 인체용이거든요. 마셔버린단 말이에요. 못 마시게 하려고 쓴맛이 나는 독성물질을 넣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세법에서도 예, 공용 알코올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이런 놈들은 세금이 낮다 보니까 일본 변성 알코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볼까요? 변성 알코올도 결국은 에탄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엑소돔의 지방 이중충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변성 알코올은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예, 독성이나 냄새가 나는 화합물을 넣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변성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뭐가 냄새가 안 좋으니까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향료. 여기가 성향료가 되겠죠. 또 시브랜드 같은 경우도 에탄올과 향료. 솔직히 굳이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넣지 않았거든요. 에탄올, 향료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들어간다면 엑소돔의 안정성, 스테빌러티에 분명히 문제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뭐합니까? 우리 대부분 NTSA 주잖아요. 그러면 향료가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 결국 인체의 긍정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분명히 다르다 하는 개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